큰맘 먹고 울살을 받았는데 붓기만 하고 나중에 거울 봐도 달라진 게 전혀 없어서 후회한 경험. 젊어 보이고 싶어서 리프팅 했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퀭해 보여서 당황했던 경험. 피부과에 150만 원이나 썼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고 나도 체감이 안 돼서 허무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시술이나 장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내 피부 타입과 목표에 맞지 않는 시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프팅은 얼굴 타입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가장 큰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 많은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 3대장인 인모드, 써마지, 울세라를 각각 어떤 타입이 맞아야 효과를 잘 볼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리프팅에 돈 날리지 않고 탱탱한 피부 꼭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인모드입니다. 인모드는 이중턱을 슬림하게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찾는 시술이죠. 그런데 인모드는 아무나 받기만 하면 이중턱이 슬림해지는 시술이 아닙니다. 이 시술은 열을 이용해서 지방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중턱 쪽에 주류 지방이 존재해야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방이 별로 없다면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을 축소시켰을 때 그만큼 피부도 같이 붙어서 당겨져야 되는데 피부 탄력이 부족하다면 피부가 늘어져서 시술을 받아도 체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 일단 내 이중턱이 처짐 때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모드를 받았을 때 멍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시술을 받기 며칠 전부터 음주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물 섭취를 삼가주면 멍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모드의 에너지를 좀 낮춰서 받거나 시술 후에 냉찜질로 관리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써마지입니다. 써마지는 모공 축소, 잔주름 개선, 피부 결과, 광택을 개선시켜주고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인모드와 다르게 오히려 지방이 좀 적어서 피부가 얇은 분들, 잔주름도 좀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써마지는 진피층에 고주파를 쏴서 콜라겐이 차오르게 유도하는 시술이거든요. 지방이 많아서 빵빵하신 분들보다는 지방 감소가 오히려 처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시술입니다. 다만 너무 얇은 피부는 콜라겐 생성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에 적합한 적당히 얇고 말랑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또 지방도 적으면서 잔주름이 좀 있는 사람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3대장 시술 중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후기가 상당히 많은 시술이기도 하죠. 시술가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 타입을 잘 파악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어느 정도 충족하신다면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울세라는 심부볼과 앞볼에 특히 리프팅 효과가 가장 좋은 시술입니다. 이 부위를 당겨주고 턱라인도 살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울세라는 지방보다 깊은 근막에 열을 가해서 근막을 수축시키고 조직을 잡아당겨서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피부가 단단하지 않은 분들이 받아야 심부볼과 앞볼 쪽이 당겨지면서 턱라인도 선명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울세라를 했는데 오히려 퀭해 보이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건 보통 볼페임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보다 깊은 근막에 열을 가하다 보니 지방도 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도 같이 수축돼서 볼페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이 많지 않은 피부이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되 웬만하면 옆볼 쪽에는 시술을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프팅 시술 받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브랜드라고 해서 시술 방식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볼륨어, 텐서마, 쿨페이지 같은 장비들도 본질적으로는 써마지와 슈링크, 리프테라, 더블로 등도 울세라와 같은 원리의 기기입니다. 즉 이름이 다르고 마케팅이 다를 뿐 핵심 작동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 가성비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고 중복 시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열을 내는 방식이 다른 장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온다 같은 장비는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지방과 콜라겐 쪽을 동시에 공략하고 티타늄 같은 장비는 다이오드 방식으로 진피 쪽을 타겟팅하는 장비인데요. 이름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전부 열을 이용해서 조직을 가열하고 단백질의 열변성을 일으키고 그 이후 상처 치유 반응을 유도해서 콜라겐 재생을 끌어내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내는 방식이 다른 장비를 섞어서 받더라도 너무 자주 받으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텀을 두고 하시거나 적어도 시술하는 층이 서로 다른 조합으로 믹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쉬는 기간에는 스킨 부스터나 필러, 실 리프팅처럼 작동 방식이 아예 다른 리프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다들 젊고 탱탱한 피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